오늘은 인공관절 우리 치환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흔히 말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요. 그런 인공관절 수술 중에서도 부분으로만 조금 바꾼다 그래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인공관절 반치환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연세가 있는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서 무릎에 이제 연골이 닳는 병이 이제 흔히 말하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무릎 골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골이 너무 닳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연골을 넣어준다 해서 본인 게 아니다 그래서 인공자 붙여서 이제 인공관절, 보통은 이제 다 가는 거를 여기 모형에 보여드린 거 이제 전치환술이라 해서 연골이 없다 보니까 무릎에 연골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금속 물질과 중간에 이제 물렁뼈라 그러죠. 연골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폴리에틸렌을 넣어서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어머님들의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주로 이제 10명 중에 9분, 한 90% 정도는 무릎에 이제 안쪽만 닳아서 오는 오다리 변형이 생기는 내치형 무릎 관절염이나 반대로 이제 X다리, 안짱다리라고 하는데 바깥쪽이 닳아서 오는 한쪽만 관절염이 되는 경우가 환자분들 중에 90%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멀쩡한 연골을 좀 놔두면서 다리도 어느 정도 교정을 하면서 하는 수술이 인공관절 반치환술 또는 이제 부분치환술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보이는 인공관절이 이제 반만 사용하게 된 데서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 또는 바깥쪽 한쪽만 이제 무릎이 문제가 있을 때 반만 가는 치료가 인공관절 이제 부분치환술 또는 반치환술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은 언제 가능하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절염 환자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관절염이 다 닳지 않고 일부 부분만 좀 닳아있는 경우에 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가 닳았지만은 너무 심한 오다리 변형, 너무 심한 X다리 변형이 있을 때는 또 해당이 또 안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반치환술을 했을 때 그러면은 장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반만 갈게 되니까요, 상처도 조금만 내게 되니까 미용적으로도 좋은 면이 있을 거고요. 상처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안에 이제 수술하는 범위도 좀 적고 작다 보니까 고령의 지병이 있거나 하는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서도 수혈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도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90이 넘은 어머니셨는데 전체적으로는 건강하신데 무릎만 조금 고치면 참 좋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제 너무 고령이시다 보니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못할 것 같다 설명을 드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는데요. 그 경우에도 좀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다 가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수술이 좀 커지니까 부분으로 하는 좋겠다 해서 치료를 하셨고 만족스럽게 잘 퇴원하셨던 환자분이 좀 생각납니다. 두 번째 이제 반치환술의 이제 장점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닳아있는 연골만 갈아주고 멀쩡한 인대라든지 남아있는 연골은 살리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우리 흔히 이제 전치환술에서 다 가는 이런 형태의 수술을 하게 되면 요새는 로봇으로도 치료하고 뭐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수술법이라서 수술법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100점이 되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양반다리 하는 좌식 활동이나 이런 게 조금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무릎이 100%는 구부러지기는 좀 힘들어요. 원래 인공관절 자체가 그 정도 각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회전 반경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양반다리 같은 게 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치환술 환자분, 수술하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수술 전에 설명을 드리는 게 요거는 20, 30점이 되는 무릎 기능을 8, 90점으로 만드는 거지 100점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는데, 반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릎 기능이 정상에 가깝게 거의 좋아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의 인대도 다 살리고 살릴 수 있는 연골도 살리다 보니까 수술 후에서 이제 양반다리 자세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스포츠 활동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이 수술 결과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하신 편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도 저희 병원에 좀 링크가 됐던 기사가 실제로 있었던 환자분이 있는데 연세가 94세의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다 갈지 않고 부분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태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잘 기원도 하셨고 잘 지내셨는데 2년 지나서 이제 아버님 연세가 건강 관리를 잘 하신 거죠. 기본적인 96세가 되셨는데 반대쪽을 수술하시겠다고 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이제 저도 열심히 치료를 해드리고 환자분의 경과를 봤지만은 제가 인공관절을 직접 해본 거는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주관적인 느낌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버님을 수술 받으러 왔을 때 반대쪽 하고 나서 많이 편하셨나요 보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봤더니 한 2년 지나서 이제 반대쪽도 해볼 생각이 들 만큼 기능적으로는 만족한다고 하셔서 치료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공관절하면 보통은 이게 수명이 얼마 되느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예전에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반치환술이 다 가는 것보다는 수명이 조금 적다는 게 일반적인 논문에서 나왔던 통계 결과라면은 요즘은 인공관절이 좀 좋아지고 술기가 좋아지는 바람에 다 가는 인공관절이나 수명적인 면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제 환자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부분 인공관절을 했을 때 그럼 단점은 없느냐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가끔 여쭤보는 게 이제 반만 하니까 원장님도 수술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다 가는 것보다 반치환술이 수술은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도 좀 더 작고 그 좁은 시야 안에서 조금만 쬐면서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이런 걸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술 술기가 조금 더 일반적인 치환술보다는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술자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도를 거친 선생님들하고 수술을 하는 게 환자분들의 결과는 아마 또 좋으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인공관절 반치환술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시라면은 본인이 이제 반치환술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했을 때 장단점이 어떤지 한 번 더 관련 병원에서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관절이 요새는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졌기 때문에 너무 진행이 돼서 와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일찍 왔더라면 수술을 받더라도 훨씬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수술 방법들이 많아졌으니까 내가 무릎으로 좀 통증이 지속이 되어서 좀 안 좋다 하면은 수술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근처 정형외과에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환자분한테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